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내 연료 부족 위기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주기를 원한다며 애걸복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무제한 공습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내 정유시설이란 정유시설들은 죄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현재 연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연료가 부족한 기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이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가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장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수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허용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인 나라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그야말로 비상인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이자 정제 석유 제품 수출 3위 국가이지만요, 우크라이나군의 잇따른 드론 공습으로 인해 대형 정유시설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생산량이 약 25%나 감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렇다 보니 러시아 의회는 해외 휘발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설하는 세제 개편안을 승인하기도 했고요. 러시아 본토 여러 지역과 크림반도에서는 연료 배급제를 시행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 통계청은 주간 연료 가격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더 이상 현재 상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푸틴은 불행히도 주유소에 긴 줄이 늘어서 있고 필요한 등급의 휘발유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 내부에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농민과 농가가 연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까지 직접 언급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이 농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만큼 연료 공급 차질은 농업 생산과 물류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은 동시에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에너지 인프라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게 연료 부족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러시아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푸틴의 외교적 메시지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전선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중재 시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종전협상 역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의지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푸틴은 이란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마무리되면 미국 대표단이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전과 달라진 가장 큰 이유로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빠르게 향상됐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말부터 사거리 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장거리 자폭 드론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까지 운용하면서 러시아 후방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국경과 가까운 군사시설이 주요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공격 범위가 러시아 내륙 깊숙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는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지난 25일부터 이른바 40일 작전에 돌입하며 장거리 공습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 목표는 러시아군 병력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보급 체계와 에너지 기반 시설을 흔드는 데 있습니다. 정유시설과 저장시설, 군수 물류 거점 등을 연속적으로 공격해 러시아의 연료 생산과 수송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실제로 28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국경에서 각각 약 300km와 700km 떨어진 크라스노다르와 야로슬라브의 정유 공장을 타격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러시아 에너지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시설까지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도 후방 지역까지 방공망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의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군수 보급 거점 등을 겨냥한 장거리 공습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전선뿐 아니라 후방 주요 시설 방어에도 상당한 전력과 자원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러시아 내부 민심도 점점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경제 전망 비관론은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0%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답했고,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
7%에 그쳤습니다. 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습니다. 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비슷했습니다. 응답자의 56%는 자신의 생활이 이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29%,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4%였습니다. 또 러시아인들의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1년 사이에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군에 대한 신뢰도는 79%에서 66%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7%에서 5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 언론 자유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1년 사이에 59%에서 34%로 급락했죠.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조사가 연료 공급난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인 3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최근 휘발유 부족과 정유시설 공격이 이어지기 전부터 러시아 국민의 경제적 불안감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더 확대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연료 공급 제한과 판매량 통제까지 시행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 피로감도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 텔레그램 채널 모젬 오브야스니티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러시아 최대 검색 엔진인 얀덱스에서 특별 군사작전은 언제 끝나느냐는 검색어가 13만 7천 건 이상 입력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검색량입니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러한 검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최고 기록은 6월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이 열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우크라이나군은 포럼 기간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향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 사회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록마저 넘어선 것입니다. 검색 기록만으로 여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전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부담과 피로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내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푸틴은 최근 해외에 체류 중인 러시아 국민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경우 러시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러시아군을 비방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당국이 극단주의 성향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관련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에 들어가며 처벌 수단도 벌금에 그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은행 예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말하는 극단주의 활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테러나 폭력행위뿐 아니라 반정부 활동이나 분리주의 주장, 특정 집단에 대한 선동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신나치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거나 러시아의 침공을 비판하고 테러 제재를 촉구하는 활동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를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며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국가안보와 헌정 질서를 보호하려는 조치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두마 의장 벼치슬라프 볼로딘도 해외에 나가 있는 러시아인은 언제든 귀국할 수 있지만 러시아군을 모욕하거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 푸틴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내부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통제 수단을 더 확대하면서 체제 결속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